예, 주말에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추가적으로 또 올라갔는데, 이번 주 증시를 보면 S&P 500보다 나스닥이 덜 올랐죠. 그러니까 S&P 500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상승한 종목들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기존에는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갔다라면 그 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살펴보니까 국제유가 올라간 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갔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그러면 나스닥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다른 종목군들도 올라갈 만하네. 투자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침체 우려 완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이런 게 동시에 되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다양해졌구나. 실제로 이제 애플보다 이번 주에 JP모건이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이 올라간 거는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가 되면서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어쨌든 상승한 종목이 많아진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번 주 가장 못난 일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중국 실적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주들은 올랐거든요. 이번 주에 또 금요일에도 올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금요일 같은 경우 나스닥 100에서 8종목밖에 안 빠졌는데 그 8종목에 들어갔고 또 그중에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괜찮았던 주간. 그러면 이제 흐름을 또 괜찮게 만들어준 게 뭐냐? 물가 지표였습니다. PC 물가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3.8%, 근원은 4.6%. 그러니까 3.8% 뚝 떨어지고 있죠. 근원에 떨어지는 속도는 좀 더디긴 한데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뭐 13%인가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PC 자체는 전년 대비 3.8%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이런 속도가 나오고 있고 전월 대비로도 0.1%, 근원은 0.3%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0.2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목표가 0.2거든요. 0.2 곱하기 12. 그러면 전월 대비 0.2가 되면 2.4%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되니까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거에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0.2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전월 대비 0.1에서 0.4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원은 0.3, 0.4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씩 특히 근원이 0.2 안으로 내려와 주면 이제 시장이 좀 편안하게 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지표가 이제 주목받은 게 있는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64.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거죠. 이거보다 더 주목받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3.3%가 나왔어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2021년 이후에 가장 낮은 겁니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임금 협상이라든가 가격 같은 거 협상할 때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 월급 올려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년이나 2년 주기로 이제 연봉 협상할 때 이걸 근거로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내려가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둔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실제로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내려간 것도 오늘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데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도 높았던 게 이제 애플인데 애플이 드디어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가 됐죠. CT에서 목표 주가를 240달러로 높인 거가 이제 명분이 됐고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이 9,6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애플이 상장한 이후에 상반기 모든 달에 플러스가 난 건 처음일 거예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기록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 이제 49%가 올라갔죠. 뭐 애플 이게 이제 미증시 마감 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가 다르긴 한데 연초에 시총 2조 달러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3조 달러가 됐고 올해 시가총액은 9,500억 달러 넘게 올라갔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7,400억 달러 넘게 올라갔거든요. 구글도 이제 올해 3,900억 달러 정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올라간 게 뭐 어마어마해요. 엔비디아가 올해 한 7천억 달러 가까이 시가총액이 올라갔고 이제 시총 1조 달러 올라갔죠. 시총이 연초에 3,6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1조 달러 넘어갔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근데 다만 애플의 주가가 더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통계를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균 목표 주가하고 애플의 평균 목표 주가 그 다음에 현재 주가하고의 어떤 괴리감 이게 이제 되게 좁혀지고 이제 오히려 좀 평균 목표 주가가 좀 더 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통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애플의 주가가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구간에서 보면 애플이 주가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면 애플 주가가 목표 주가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 오늘 뭐 CT 같이 업데이트 되기 시작하면은 이 숫자는 다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목표 주가 수준하고 애플의 주가하고 거의 비슷해지면 이제 주가가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늘 특이했던 건 금리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올해 7월에 한 번 더 올리고 동결했다가 내년 1월부터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값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 인하로 전망되는 시점이 내년도 5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사실상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이제 경기 침체 두려움이 완화가 됐다라는 걸 더 주목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요 숫자가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7월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물가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6월 수치는 전년 대비 CPI가 3.2%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월 대비는 0.4%, 전월 대비는 조금 높은데 전년 대비는 되게 낮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일단 그 3.2%까지 역시 이제 물가 지표는 3.2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전월 대비는 이제 3.6, 이번 달에 0.1 나왔었잖아요. 근데 3.6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0.1과 0.3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어쨌든 3.2라는 숫자까지 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죠. 이거보다 낮아지면 이제 2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정도가 물가 하락이 좀 정체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담이 좀 있고 이런 부담이 내년도에 금리 상반기까지는 못 내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수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공매도 쇼커버가 오늘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되게 많이 있잖아요. 1조 달러인가? 뭐 그렇게 공매도가 쌓여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애플이 하락하면 10억 달러를 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애플이 하락하면 10억 달러를 벌지만 애플 주주들은 1%만 주가가 올라가도 300억 달러를 버는 싸움이기 때문에 10억 달러 vs 300억 달러 이게 윗방향이 유리한 게임이긴 하거든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좀 공매도가 쉽지 않은 장세가 돼버린 거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한 3, 4일, 2, 3일 정도 공매도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길게 영향을 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침체 완화 이 중에서 이제 어느 게 더 주목도가 높을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을 때는 주로 이제 빅테크가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 완화되는 쪽으로 프레임이 확 가버리면 빅테크보다 다른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러셀 2000 지수가 닷새 다 올랐어요. 이번 주에. 올해 3월 이후에 처음 일어난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프레임이 갈 거냐. 물론 이거 말고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오히려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라는 쪽으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진하다. 근데 반도체 다른 건 올라갔거든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부진한 게 이제 중국 때문인데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미국 분석가들의 코멘트는 라이벌인 한국 기업 대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불리한 여건, 그러면서 중국을 꼽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나쁘게 평하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금요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 증시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데이터는 MSCI 한국지수 올랐고 야간 선물 올라가서 이제 주말 미증시 상황만 놓고 볼 때 한국 지수는 주초에 이제 플러스 출발할 여건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너스 차트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 차트는 한 10번은 보여드린 것 같아요. 하도 경기 침체 얘기 많이 할 때 제가 올해 경기 침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해드린 게 미국 역사상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경기 침체가 온 사례가 없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올해 경기 침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데이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통령 임기 3년차 그 해 월별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제 7월에도 또 올라가는 걸로 6월에 이제 올랐고 7월에도 상승 확률이 60% 정도 되고 1%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 9월이 특히 이제 9월에 좀 부진하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또 어쨌든 7월에도
이제 통계상으로는 미증시는 좀 괜찮았다라는 거고, 또 하반기로 넓혀놓고 볼 때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전년도에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전년도 증시 약세 보인 상태에서 상반기에 S&P 500 지수가 10% 이상 올라갔던 해. 예,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7월에는 확률 89% 확률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나머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봐도 웬만하면 90% 가까운 확률로 증시가 올라갔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도 증시가 좋지 않을까? 이런 통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반대되는 통계도 뒤져보면 이제 없진 않은데 일단 투자자들은 기대를 갖고 이제 출발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또 여러 가지 갑자기 그때그때마다 이제 돌발 변수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나올 때도 또 경계를 가져야겠죠. 그건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해석은 여기 네이버에서 이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여기에 이제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독특하게 3개월 주기로 특이한 매매를 한다 이런 통계 자료들 같은 거 제가 올려서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방문해서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쨌든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신 김에 이왕이면 이제 구독하기 눌러주고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